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차트 고수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바탕으로 매일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혼자서 종목 선정하고 타점까지 잡을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 1등부터 50등까지 매일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 종목 환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규 상장주는 당일 상장한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입니다. 일단 이 종목군들은 차트 패턴이 없습니다. 가령 정치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패턴을 사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일 상장한 종목도 변동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고요.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보유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위 종목들을 하나하나 매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목마다 특성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턴을 다 다르게 적용해서 정확한 타점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실제 종목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차트를 좁게 봤다가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무를 먼저 볼 때는 우리가 캔들 이평선 거래대금 매집봉을 살펴봐야 되고요. 숲을 볼 때는 매물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나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했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던지지 않고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평선을 보면 정석적인 정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객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패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무조건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 더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닫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풀었다가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2번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하는 패턴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번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3번 패턴일 때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1번, 2번 패턴일 때만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유일로보틱스의 분봉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한번 풀었다가 바로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2번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이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결국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담아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입니다.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박스권에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은 바닥 구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매집봉을 띄우는 겁니다. 자, 매집봉의 캔들은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옵니다.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빼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앞에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한 차례 올렸다가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물려있다가 본인들의 평단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물려있는 기간이 길다라고 한다면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매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담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올려놨는데 여기서 비싸게 사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면 주가를 올린 게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닫아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물량을 풀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세력 입장에선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시 상한가를 닫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봉 차트를 보실 때는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실전 매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봉 차트를 살펴봤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패턴과 매물대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패턴을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넓게 봤을 때 매물대를 보시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매물대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매물대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지 물려 있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해서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차트가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고 횡보하는 차트가 있고요. 올라가다가 빠지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꼭대기에 매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2번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높게 매수했지만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는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1번 차트보다는 2번 차트일 때가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유일로보틱스가 2번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는 수익입니다. 여기 매수하신 분도 지금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익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매수한 사람도 지금 플러스고요. 여기 매수한 사람도 플러스입니다. 여기 매수한 사람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날 갭이 높게 형성이 된다면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투매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일 때는 시가갭에 따라서 매매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시가갭이 높게 뜨지 않고 낮게 형성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 매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패턴은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고가권에서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못한다면 물릴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꼭 손절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바로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단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까 유일로보틱스와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 횡보가 좀 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 횡보가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횡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한번 나온 것인데 이때 보시면 시가갭이 낮게 형성되고 나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다만 빨리 매도하지 않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물려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일로보틱스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토는 비슷한 패턴입니다. 수익 매매 관점에서 길게 가져갈 패턴이 아니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갭이 낮게 형성될 때 짧게 손절 라인 잡고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등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결과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시가갭이 높게 뜨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가갭이 높게 뜨는데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가 패턴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상장 당일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기간 횡보를 두세 달 정도 거친 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갭이 낮게 형성되면 시가 매매 들어가고요. 갭이 높게 형성되면 상한가의 종가 라인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눌림 매매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패턴인데요. 공격적인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 상한가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인데 이때는 제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은 3빌리언 패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신규 상장주 안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너셈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좁게 봤다가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좁게 본다라는 것은 최근 한두 달 이내의 차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라는 뜻인데, 캔들과 이평선, 거래대금, 매집봉,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23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전일 거래대금 보시면 2억, 4억, 1억, 평균적으로 2, 3억 정도의 거래대금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2, 3억밖에 안 들어오던 종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2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세력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거래대금이 그냥 230억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이제 주가를 한 차례 올리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봉이 여기 하나 보이죠? 매집봉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꼬리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오고요. 분봉상으로 보자면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까지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여기가 고가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겁니다. 이유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데도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질 않고 계속 횡보하면서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본인들의 평단가 혹은 수익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할 때 나오는 매집봉 캔들이다라고 앞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대금이 오늘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매집봉도 하나 보였으니까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 상태이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거래대금 급증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가 종가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종가 매매 패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게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윗꼬리가 왜 달려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있고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장대 양봉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것을 꼽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왜 이런 캔들이 아니라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될까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가를 찍고 종가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장중에 개인 투자자, 단기 투자자의 물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량이 나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날 오히려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기 위해선 장중에 차익 물량을 한번 받아내야 되고 그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윗꼬리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그냥 장대 양봉이면 안 되고요. 윗꼬리가 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되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할 때 종가에 진입해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또 제가 기존 구독자님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차트 분석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주도주 후보군이라고 해서 아침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라르고TV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